시작. 자, exploring the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내신에서는 이런 거 대명사 잡아줘야 돼. 제대로 이게 뭔지. 그러니까 그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적용 탐색하기. 됐지? 이쯤 뭘로 했다? 너 테크놀로지. 알겠지? 그 기술의 적용을 의미한다. 자, noise cancelling technology is not only used in music devices. 원래는 이제 나로미하고 이제 버롤소 그러면 그 유명한 거 있잖아.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인데 이게 문장이 분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음악 장치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은 음악 장치에서도 사용되는데 딴 데서도 사용된다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야. 이게 그치? 맞지? 음악 장치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잖아. 자,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다른 뭐 필드는 무슨 뜻이라고? 분야. 사실 이게 세 가지 뜻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랬잖아. 들판. 들판에는 밭과 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경기장. 그렇지? 스포츠에서는 보통 필드에서 저쪽 하면은 이제 경기장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분야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분야죠. 다른 분야 또한 자,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대요. take advantage of는 수거입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수거고, 이거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어?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기억나? 이용하다, 활용하다. 단순히 좀 use보다는 util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utilize. 활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매표소야. 매표소. 어디에 있는 매표소야? 관광 명소. 내가 어트랙트가 끌어들이다. 어트랙션은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매력이라고도 하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관광 명소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tourist attractions는 항상 관광 명소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관광 명소는 어떤 또 관광 명소야? 관광 명소라기보다 선행사가 요거네. 이거는 좀 해석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데 관광 명소가 좀 시끄럽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봐봐. 종종 매우 시끄러운 관광 명소가 아니라 관광 명소에 있는 그 매표소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행사는 정확히 말하면 티켓 오피스에서. 알았지? 이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없어요. 특별히 그거는 의미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알겠어?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독해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항상 영어를 할 때는 의미 중심의 영어를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영어가 마치 이제 물론 구조가 짜자작 짜여 있어서 짜여 있잖아. 그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내 몸에 체화가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의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에 의해서 또 구조가 결정되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항상 언어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독해도 하고 좀 그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마이크로폰 쓰는 마이크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크가 인스톨을 설치하다잖아. PPP야. 설치된다. 뭐 수동태 너무 쉽잖아. 그지? 내가 그랬지. 대다, 치다, 받다, 담아다. 수동태는 마이크가 설치돼요. 어디에 설치돼? 그대로 가세요. 매표소에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 끝난 상태에서 투부정사는 대체로 이제 뭐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요거의 목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걸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뭐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스스로. 자, 뭐하기 위해서야? 외부의 소음을 디텍트하기 위해서. 디텍트가 뭔데? 감지하다. 또는 우리가 탐지하다. 보통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그리고 정반대의 소리의 파동이니까 그냥 음파라고 해도 돼. 음파. 정반대의 음파가 만들어진다, 생성되어진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발생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generate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발생시키다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고 뭔가를 발생시킨다는 걸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또 뭔가를 생성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해석을 어떻게 하든 뭐 여러분들이 상관은 없습니다.
만들어진다, 뭐 발생된다,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정반대의 아무튼 음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전송이 되죠. 스피커를 통해서 전송이 돼요. 요거는 is generated, is transmitted. 그래서 이제 등위 접수대 and를 중심으로 외워야 되는데 병렬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가끔 트랜스미티드를 트랜스미츠 이렇게 이제 s를 붙인다든지 하면 틀린 거지. 알겠지? 트랜스밋은 전송하다니까 얘 주어인 얘가 전송할 수는 없잖아. 음파가. 병렬 구조는 저 두 개가 품사가 맞아야 되는 병렬? 네. 이 병렬이라는 걸 조금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품사가 맞아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여기 is에 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병렬을 너희들이 좀 이상하게 배운 부분이 있어. 물론 뭐 여기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뭐 동명사가 나오면 동명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병렬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투부정사가 다 동사의 어떤 부분에 걸리니까 투부정사를 둘 다 써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양을 무조건 같게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만 보면 그럼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is transmitted 써야 되나? is transmitted? 그게 아니라 그냥 앞에 이 말에 똑같이 걸리게 하는 거니까 그래. is generated, is transmitted.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얘하고 얘니까 얘하고 병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물론 네가 말한 대로 과거분사 모양은 같아졌지. 근데 모양을 같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is하고 걸리게 해야 되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현상이.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병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내가 폭넓게 얘기를 해줄게. 응? 상황에 따라서는요, 뭐 시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현재 이야기하고 과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갖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병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알았지? 해석도 하면서 말을 이해하면서 구조를 맞추는 거는 뭐 공교롭게도 우연히 모양이 같아진 거는 맞지만 이지에 걸려야 되니까 당연히 모양이 같아져야지. 이걸 다른 형태로 되면 이지하고 어떻게 걸려요?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트랜스미리드 뭐 이런 것도 아무튼 근데 이거는 좀 시험 내기에 너무 가까워서 좀 시험 낼 가능성이 좀 희박해서 그냥 선생님이 따로 표시만 하지 않는 거야. 자, 넘어갈게. 이게 중요한 게 나왔어. 사실 여기서 이제 뭐 계속 선생님이 차분하게 이렇게 앞으로 갔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말이 끝났잖아, 얘들아. 그렇지 않니? 네. 근데 갑자기 이네이블링이 나왔네. 분사구문. 이네이블링이? 분사구문이야. 내가 근데 너희들 내가 이 프린트 준 적 있니? 기억이 안 나서 잠깐만. 내가 분사구문 프린트 준 적 없지? 너희들한테 따로. 이거 다른 애들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 최권이랑은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줄게. 이거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앞으로 너희들의 영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고 자료를 얘네들도 줬으니까 주겠습니다. 요건데 인쇄 셋 이거 설명 또 설명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주혁이도 이걸 못 받았다고? 어? 근데 저 목요일 안 나왔는데. 아 너도 목요일을 안 왔냐? 그날 준 거 같은데 그날 애들? 그날 그 가족 그거 때문에. 맞아 안 왔다. 일단 그뭐 시과 분사구문 이야기라고 돼 있긴 한데 욕이 아니라 이게 쉽고 빠른 분사구문이라는 뜻이야. 너희들이 그 중학교 때 기존에 배웠던 그 분사구문 있지? 그거의 개념을 완전히 깬 정말 감각적으로 쉽게 분사구문을 이해시키는 거고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 진짜 물론 내 생각이긴 한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너희들한테 분사구문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선생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에서 정말 여기 진짜 서울 지역도 아니야.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이 생각은 좀 깨질 필요가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이런 거 해봤잖아. 분사구문 만들기 기억나?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뭐 동사 원형에 ing 붙이고 뭐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주어 그대로 놔두고 그지?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이전 시제는 해빙 PP로 나타내고 빙이나 해빙 빈으로 나타내면 생략이 가능하고 자 뒤에 내용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고 뭔가 숨어있는 접속사의 의미를 뽑아내고 그래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죽였던 접속사를 의미를 또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켜갖고 또 앞에 또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가 말했던 이 분사구문에 대한 내용이 과연 내 머릿속에서 계속 작용하면서 분사구문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일본의 잔재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장담컨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과서나 그런 데서 그런 시도 자체를 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사구문이라는 게 이런 거야. 봐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말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쉼표로 바뀌면서 얘네들 ing 형태로 말을 이어가는데 이거의 정체가 이제 분사구문이거든요. 물론 과거분사가 올 수 있어요.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 수는 있어요. 그지? 현재 분사가 일반적이잖아. 근데 뭐 같이 써. 좋아. 근데 그러면 이거가 이제 분사로 시작됐으니까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한 거야. 또 우리가 분사로 이루어졌으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한 건데 사실 이거의 정체는 뭐냐면 이 주어에 대한 그지? 1차 정보 그리고 이게 2차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해석은 뭐는 뭐 한다 그리고 뭐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주체는 얘라고. 뭐는 뭐 한대요 그리고 뭐 한대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을 좀 봐봐봐 거기. 근데 이 얘기까지 하고 가자. 그러니까 니네가 결국 옆에도 써놨지만 영어는 결국 주어 중심 언어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어잖아. 영어는 주어를 던져놓고 나머지는 전부 주어를 설명하는 말들이야 보통. 얘도 그렇고 다. 알겠지? 그래서 삼각형 표시를 하는 건 이제 주어 중심의 언어라는 뜻이고 봐봐. 그 밑에 예문 한번 볼래? 1번 He looked at me smiling brightly. 이게 이거라는 거야. 그는 나를 바라봤대잖아. 그리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밝게 웃었대. 끝났잖아. 웃음 주체가 그예요. 맞아요? 옆에도 한번 해볼래요? 그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있었다. 그냥 reading a book은 he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준 거라고요. 안 그래? 보통은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리고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면서 번역하면 웬만하면 해석이 다 되거든. 거의 대부분. 그러면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는 뭐냐? 이거지. 얘가 중심이니까 얘가 동작을 행하면 ing, 얘가 동작을 받으면 이야. 이렇게. 그 밑에 문장 봐볼래?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대. 근데 왜 여기는 쇼킹을 쓰지 않고 쇼트를 쓰냐라는 거잖아.
충격 받았습니다. 그치. C 입장에서 보면 그 테스트 결과에 충격을 준 게 아니야. 얘가 충격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분사를 쓰는 것도 결국은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일단 얘가 이제 이 2차 정보를 먼저 제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앞에. 그러니까 앞에 ing나 ed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비록 주어 동사가 뒤로 갔지만 영어는 뭐라고 그랬어? 주어 중심 영어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가 이 동작을 행하면 ing, 동작을 받으면 ed. 보통 이렇게 앞에 분사문이 나오면 그냥 뭐뭐 하면서야. 뭐뭐 하면서. 그리고 가끔 뭐뭐 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영어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원래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도 뭐뭐 하는 상태에서 이 knowing 같은 거는 뭐 알면서라기보다는 아는 상태에서 약간 그 상태 동사기 때문에 동작을 나타낸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know가 달리고 뛰고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 그냥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상태에서 특히 과거 분사가 오면 수동이기 때문에 뭐뭐 된 상태에서라고 번역을 하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야. 1차 정보를 먼저 주고 이 주어에 대한 2차 정보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왜 이걸 1차라고 안 하냐? 아니 먼저 말하면 1차 정보지. 먼저 말했으니까. 나중에 말하는 게 2차 정보지. 어떻게 순서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1차 세계대전이고 나중에 일어났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지.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 그러니까 1차 정보를 먼저 주고 2차 정보를 나중에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봐봐. 2번.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상태에서 상황에서 비슷해 다는 1번. 자, 거리를 걷는 상태에서 해도 되고 걷다가 뭐 걸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 나는 옛 친구를 하나 만났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여기서 접속사를 뽑아내려고 난리 부르스를 쳐. 그럼 뒤에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접속사를 찾니? 이거는 언어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 두 번째 거 봐. 여기는 왜 서프라이징을 안 쓰고 서프라이즈를 썼을까? he 입장에서 보는 거야. he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가 놀라게 한 게 아닌 거야. 놀라게 하면 당한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놀란 상태에서 말이야. 뉴스에 놀란 상태에서 그는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어때? 됐지?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분사구문입니다. 실제로 이 분사구문이 분사구문의 세계를 압도하는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설명하려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본 사항보다는 이건 사실 애들한테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결과 평가 분사구문이라는 걸 한번 봐보세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을. He missed the bus. 무슨 뜻이야? 그는 버스를 놓쳤다죠. 자, 뒤에 보세요. Making him late for a meeting. 그가 미팅에 늦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making의 주체가 he인가요? 이상하죠? 뭐, 이건 아닌데. 그쵸? 앞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의 내용, 그 상황이 결국은 자, 그가 미팅에 늦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결과 분사 구문은 말도 안 해요. 얘는 3년 동안 말 안 할걸? 두고 보면 알아. 근데 엄연히 존재하는 분사 구문이고 얘들아, 앞문장 전체를 주체로 받는 경우야. 그래서 이거를 밑에처럼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이걸 뭐 바꾸는 걸 연습시킨다기보다는 이런 의미라는 거야. 위치는 지금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그런 관계대명사로 이해하면 될 수 있잖아. 그냥 이 형태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밑에 것도 한번 봐볼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지.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랬어?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 meaning 다음에는 대시 생략됐어.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면 의미하는 주체가 그녀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데뷔하를 의미했다야? 좀 이상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문장 전체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의미한다고, 데디아를. 얘들아, 그녀가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 얘기야. 그럼 굳이 이 어려운 내용을 결과 분사구문이라는 걸 왜 갑자기 선생님이 이야기하느냐? 아, 여기 나왔으니까 하겠지. 그치? 네. 자, 봐봐. 여기 enabling 있지? 네. 이게 사실은 결과 분사구문이야. 얘들아. 봐볼래? 지금 여기서 주어가 뭐지? 봐봐. 이제 주어가 뭐지? 이 문장에서 주어는 지금 뭐 and 이하로 보더라도 on opposite sound wave잖아. 네. 안 그래? 아니면 뭐 주어를 예로 봐도 되고 마이크로폰스로 봐도 되지만 마이크로폰스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반대의 음파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생성되고 스피커를 통해서 전송되는 이 상황이 결국은 이 매표소 직원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결과 분사구문이야. 알겠어? 그리고 참고로 이 enable은 몇 형식 동사야? 채원이. 우리 채원이 저기 문형 좀 잘 아나? 문형? 잘 몰라? 주혁이는 enable이 몇 형식 동사인 줄 알아 혹시? 선생님한테 좀 수업 들은 애들은 조금 익숙한데 이 부분이 너희들 보니까 좀 오형식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보고 이 enable은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받는 오형식 동사야. 그치? 행위촉구 동사야. 맞아. 오형식 문형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와 목적격보 사이에는 언제나 의미상 주어서 스스로 관계가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넥서스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의미상 어떤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듣는 주체는 이 티켓 에이전트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 에이전트가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뭘 들을 수 있게 해요? 바로 고객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됐니? 자, 넘어갈게. 또 다른 분야. 아까 필드라는 단어를 써서 말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이제 에어리어도 지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도 분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또 다른 분야. 이리치. 딱 보자마자 관계대명사인 걸 알아야 돼. 소위 이런 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This technology is used to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르친 부분이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를 꾸미는 거예요. 얘를. 근데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얘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별표가 무조건 3개 이상이야. 그냥 시험에 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알았지? 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인을 빠뜨리면 안 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 빠져도 여러분이 뭐 이 기술이 사용되는 또 다른 분야, 이게 말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계대명사가 되기 전에 문장으로 요거를 다시 추출해서 우리가 정돈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봐봐. 원래 이 문장은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This technology is used, 그다음에 in 선행사가 이거니까 언어도 에어리어니까 그냥 i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그 또 다른 분야에서 사용됩니다지. 그래요. in을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in을 빠뜨리면 in이 없어서 된다라는 소리는 이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과 같은 거야. 이게 성립하니? 갑자기 이 기술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언어도 에어리어잖아. 내가 여기다 언어도 에어리어 이렇게 써 그냥 갑자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여기 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언어도 에어리어하고 여기 언어도 에어리어가 같으니까 얘를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서 이제 앞으로 보낸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처리를 하려고 얘가 인이 죽어서 살았어. 살아있지 지금. 그치? 근데 이 인은 앞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관계대명사고. 응? 그 정도는 들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아까처럼 갑자기 this technology is used another area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 해석으로는 잘 눈에 안 보여 이게 잘. 그래서 조심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이거 시험 잘 낸단 말이야. 응? 이미지. 꼭 기억합니다 이거 중요한. 자,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이 기술이 사용되는 또 다른 분야는 뭐다? 드라이브 스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트와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같이 걸리는 거죠. 맞죠? 드라이브 스루는 한 번만 쓰면 돼요. 영어는 굉장히 반복을 싫어하는 언어예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지? 됐지? 오케이. 주혁이 요 문장 해석 한번 해봐. They use 두 번째 다음 문. 데이지요. 그들은 일단은 그들은 뭐한다? 사용했다. 왜 과거로 해요? 사용한다. 의외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애들이 본인이 안 해봐서 그래. 말을 잘 안 해봐서 그래. 그래, 그들은 사용한다잖아. 사용한다. 현재니까. 네. 또 해석시킬 때는 어떤 애들은 그들은 사용하다 그러고 있어. 이게 사전이냐? 정말 다. 근데 왜 사용했다 그런지 잘 모르겠어. 엄연히 이거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쓰고 해봐 좀 자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자, 그들은 사용합니다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야?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그렇지. 아니 뭐 말이 그냥 붙지 않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한다고. 문장의 끝난 상태에서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번역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거 뭐하기 위해서 그냥 항상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를 향상시키려고? 커뮤니케이션이 뭔데?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도 돼. 의사소통이라고 해도 되고. 워낙 이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한국어화 돼버려가지고, 그지? 네. 의사소통을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BT는 뭐뭐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뭐와 뭐 사이? 소비자가 인플루이스가 뭐야? 그 이거 어휘 약해. 기억이 안 우리가 인플로이가 고용하다고요. 오화를 붙이면 고용주, 이 일을 붙이면 피고용인,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직원들을 뜻하는 말이야. 노동자나 직원. 피고용인이니까. 그러면 직원과 지원과 소비자 둘 사이에 사이.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되잖아.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향상시키는 거야? eliminate는 또 무슨 뜻인데? 제거하다지? 외워야 돼. 단어가 안 되면 영어는 안 되는 거야 원래. 응? 내가 웬만한 단어를 안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 내신은 좀 달라. 또 정확하게 자 우리가 이거 뭐 remove나 이런 get rid of나 erase 같은 단어가 다 비슷한 단어인데요. 기억해두세요. delete 이런 거 제거하다. 알았어? eliminate 많이 나와 이 단어. 자 뭐를 제거함으로써 vehicle noise vehicle이 뭔데? 이게 단어 테스트 한번 해야겠다 이거. 어? 조만간에 할 거야. 그 교재 맨 앞쪽에 있는 단어 있거든. 그거 가지고 테스트 할 거야. 응? 아마 애들한테도 미리 말을 좀 해놔야지. 응?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뭐 시작되는 단계니까 이제 할 거야. 차량이야 차량. 좀 더 차량뿐만 아니라 폭넓게 이제 우리의 그 이동수단 모든 그 비행기나 기차나 일반 차량이나 버스, 자가용 다 모든 걸 통합해서 하는 말이야. 응? 니네들이 SUV라는 그거 알지? SUV 차량에 거기도 그거야.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콜. 이걸 줄여서 SUV라고 하는 거야. 비어콜.
그러니까 차량 소음인 거예요. 차량 소음을 제거함으로써. 됐죠? 넘어갑시다. 조금만 더 좀 쉴게요. 근데 오늘 채원이는 왜 늦게 왔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각하면 안 돼, 이마. 너도 지각한 거 아니야? 네. 아, 네. 넌 한 10분 지각했나? 네. 일찍 땡겨. 버스를 느끼어. 매너를 지켜. 선생님보다 먼저 와야지. 맨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누수가 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너 저기 선생님 분사금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들어왔다고 쳐봐.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거를 모르지. 모른다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타이밍에 니네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거는 영어뿐만이 아니야. 수학은 더 심할걸? 안 그래? 네. 앞에 니네들이 이 1분을 안 들은 이유로 1시간을 다 망칠 수도 있어. 너 선생님 공부 안 해봤어? 맞죠. 그치? 네. 진짜 1분 그 얘기를 안 들어갖고 1시간이 뭔 소리인지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각하면 안 돼. 응?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느 날은 덜 중요한 걸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건 나도 모르는 거야. 어느 타이밍에 중요한 얘기를 할지를.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응? 그러니까 지각을 하지 마세요. 자, 너희들 너무 늦게 왔으니까 5분만 더 해. 네. 어디죠? 여기 여기? 놀지. 그와 똑같은 기술.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에요. 이게 어제부터 사용된대요. 또한. 그지? 뭐를 위해서? 차량을 위해서, 차를 위해서. 차를 위해서. 후즈 오디오 시스템스. 이 차의 오디오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야. 보통 이 소유격은 그냥 후즈로만 나타나는 거고, 선행사가 그 차야. 그 차의 그 오디오 시스템이 뭘 만들어내? 파장을 만들어내. 어떤 파동을 만들어내. 뭐 하기 위해서? 캔슬아웃은 지금 제거하다, 뭐 삭제하다, 상쇄시키다, 뭐 약간 이런 의미잖아. 불쾌한 소리, 예를 들어 엔진, 바람, 그리고 로드 소리와 같은 그런 불쾌한 그런 소리들을 뭔가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아까 일리미네이터하고 좀 비슷하게 쓰인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계속 하는 게 노이즈 캔슬링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정반대의 어떤 파동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금 따로 했지만 이걸 결합시키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응?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상황이. 그러니까 얘하고 만나면 0이 될 거야. 이게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인데 만나면 0이 될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인데 둘이 만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소리를 없앤다는 소리잖아 지금. 맞지? 학교에서는 늘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책에도. 네, 그림 있어요. 있지? 네. 뭐 과학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학은 아니니까 뭐 우리가 자세한 걸 몰라도 대충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잖아. 네. 자, 됐죠? 뭐 여기서는 그냥 요거는 이제 부수적인 그 전체적으로 이거의 칼스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그죠? 요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그냥 해주는 것 뿐이지. 그지? 넘어갈게. Thanks to 뭐뭐 덕분에지. 이건 전치사로 취급하는 거야. 자, 뭐 덕분에?
노이즈 캔슬링 장치 덕분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부사어라고 한다고 해요. 부사어. 그러니까 문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아닌 부사어. 전명구가 대체로 그래. 전명구가 대체로. 자, 이것은 가주어예요. 가능합니다. 뭐가? 운전자들이 뭐뭐 하는 거. 이 가주어가 있으면 진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주어가 이거죠. 투부정사 이가 전체가 진주어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뭐라고 그러는 거 이런 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의미상이죠. 그렇지. 의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to focus on의 주체를 표시한 거야. 그냥. 그러면 운전자들이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야. 뭐 하지 않으면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디스터브가 방해하다거든.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 거는 수동형으로 반드시 써야 돼. 여기다가 여기들이 디스터빙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시험 잘 내. 그러면 왜 이걸 수동형으로 써야 되냐면 얘가 주체라서 그래. 운전자들이 집중을 하는데 운전자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서지. 여기다 디스터빙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운전자가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형을 써야 된다고. 빙 PP. 그것도 산만한 소음에 의해서. 디스트랙트가 뭔 뜻인 줄 알아요? 산만하게 하다. 그러면 산만하게 하는 소음인 거예요. 사람을 산만하게 만드는 소음. 이거는 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다 디스트랙티드를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의 의도를 좀 간파를 할 필요가 있어. 니네가 이거 디스트랙티드를 써버리면 이 소리가 산만해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소리는 사람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지 소리라는 얘기가 산만해할 수는 없어. 우리가 만약 distracted boy 그럼 뭔 줄 알아? 그 소년이 산만해하는 거야. 산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distracting boy 그러면 뭔 뜻인 줄 알아? 산만하게 하는 소년인 거야. 이거 완전히 달라. distracting, distracted.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distracted를 쓰면 안 된다. 이게요. 내 말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때는 이렇게 좀 굵직굵직 뭔가 표시하는 거는요. 다 이거 시험 대상입니다. 뭐 무조건 거의. 응? 그것도 한 최소한 별표 2개 이상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읽을 때 그 부분은 가볍게 좀 넘기지 말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따지면서 생각하면서 좀 복습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이제. 이것도 멈추고. 아 나 근데 이거 멈추면 또 까먹어. 아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